왜 이렇게 가렵지? 최근 원입부면의 가려움증으로 사마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과 식단 덕분에 병이 아주 빨리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이상한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밤에 누워 불을 끄고 모든 것이 조용한데도 갑자기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려워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순간, 또는 요즘 들어 발을 긁는 일이 부쩍 늘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 경우, 길을 걷다가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도 피부 속이 스멀스멀 불편해져서 걸음을 멈추고 살짝 문질러야 견딜 수 있었던 순간들. 만약 이 질문들이 어딘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아마도 당신의 몸이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발바닥 깊은 곳의 가려움. 저는 박지훈, 서울에서 평생의 절반 가까이를 공공의료와 노년 건강 분야에 몸담아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가려움이 단순 피부 건조, 날씨, 가벼운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국립보건원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의 42%가 손바닥, 발바닥에 지속적인 가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고, 더 문제는 그중 절반 이상이 꽤 늦은 시점에서야 간, 담도 혹은 대사 기능의 이상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제때 검진을 받으면 전체 사례의 70% 이상이 조절과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손이랑 발바닥이 자꾸 가려워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저는 아직도 2년 전 어느 겨울 오후를 똑같이 기억합니다. 그날 58세 김여정이라는 여성분이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입원 경험도 한 번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마치 민폐를 끼칠까 조심하는 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바닥이랑 발바닥이 조금 가려워요. 몇 주째 밤마다 잠을 설쳐요. 근데 아마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괜히 걱정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손바닥이 살짝 붉고 긁힌 자국도 보였고, 말하는 사이사이 본인도 모르게 찌릿한 느낌의 찡그리는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나요? 어르신은 말했다. 한 달 넘었어요. 처음엔 가끔 그랬는데 요즘은 매일 밤 그래요. 근데 별거 아니겠죠, 선생님?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문장을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반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다고요. 하지만 몸은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몸에는 다 그렇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등 가운데가 잘 닿지도 않는데 요즘 점점 더 가렵고 범에도 넓어지지만요. 등 가운데가 가려운데 손이 닿지 않아 긁기 어렵고 점점 범위가 퍼지는 느낌. 저는 김여정 어르신께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를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선생님 너무 조심스러우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자 제 얼굴은 무거워졌습니다. 간 수치간 효소는 정상치의 3배까지 올라 있었고 피부와 눈을 노랗게 만드는 빌리루빈 수치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담도가 막혀 있는 듯한 정체 소견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곧 나타났을 증상들. 황달, 오른쪽 윗배 통증, 심한 만성 피로. 바로 그런 단계였습니다. 제가 결과를 설명하자 어르신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가요? 저는 그냥 가려웠을 뿐인데,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가려움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가려움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몸이 몇 주 동안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나 발이 가렵고 조금 부어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야, 손이나 발이 가려우면서 살짝 붓기까지 하는 증상. 그 후 저는 어르신께 식습관을 조절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나쁜 지방 줄이기, 술 최대한 제한하기, 물 충분히 마시기, 수면의 질 개선하기. 여기에 담즙 정체를 완화하는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은 한 번도 안 가렵고 처음부터 끝까지 푹 잤어요.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검사 수치들도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적시에 진료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작은 가려움 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몸의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여정 어르신의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일찍 발견하고 어떤 분은 아쉽게도 놓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딱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과연 중요하게 여겼는가 가려움과 함께 피부가 누렇게 보이거나 소변색이 요즘 더 짙어졌어요. 하는 것. 가려움과 함께 피부가 누렇게 보이거나 소변색이 진해지는 증상.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10여 년간, 남은 장애 10여 년간 이런 환자분들을 만나오며 쌓아온 내용을 모두 당신께 나누고 싶습니다. 곧 이어질 내용에서 저는 다음 4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단순한 가려움인지 아니면 간담도 이상을 알리는 위험 신호인지 구분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징후, 집에서 10초면 확인할 수 있는 하지만 정확도가 매우 높은 자가체크법, 간 손상과 담즙 정체의 위험을 줄이는 담즙, 아주 간단한 3가지 생활습관, 누구나 바로 실천 가능, 그리고 몸의 변화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7일 체크, 플랜. 이 모든 방법은 복잡하지도 않고 돈이 들지도 않으며 제가 직접 진료했던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효과가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을 정말로 지키고 싶다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때로는 아주 작은 정보 하나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가렵지 않았으면 병원에 올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김여정 어르신께 현재 상태를 설명해 드렸을 때 어르신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안 가려웠으면 아마 병원에 올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이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참 특별합니다. 질병이 막 시작될 때 몸은 바로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지쳐 쓰러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그만 신호 하나를 보냅니다. 살짝 가려움 같은 조용한 경고음. 그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알림장과도 같습니다. 어르신을 만난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쉽게 지나치는지 더 자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들, 특히 손바닥, 발바닥에 가려움을 호소한 환자들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깊이 기억하게 만든 또 한 명의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배달 기사로 일하면서 빠른 삶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62세의 이명수라는 남성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배송기사로 일하며 늘 답답한 작업화, 긴 운전시간, 허겁지겁 먹는 식사로 살아온 분이었죠. 진료실에 들어올 때는 겉보기에 편안해 보였지만 의자에 앉으면서 살짝 다리를 움찔하는 동작 하나만으로 그가 어떤 불편을 참고 있는지 저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선생님 진료 잘 본다고 해서 그냥 와봤어요. 사실 전 밤마다 좀 가려워요. 하루 종일 신발 신어서 그런가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려운 게 몇 주 됐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2달 좀 안 됐나? 근데 뭐, 남자잖아요, 선생님. 별거 아니죠, 뭐. 저는 그 문장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걱정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내내 계속 발을 긁고 있었다는 것. 가려움은 절대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가려움은 더더욱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소변색, 식사 후 느낌, 일하면서 느끼는 피로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소변이 좀 진해요. 예. 밥 먹으면 빨리 더부룩해지고, 그리고 밤에는 가려움이 훨씬 심해져요. 요즘 목이랑 뒤통수 아래가 너무 심하게 가려워요. 목 주변과 뒤통수까지, 네, 강하게 번지는 가려움. 제가 혈액 검사를 권하자 이명수 씨는 처음에 손을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멀쩡해요. 괜히 검사해서 돈 쓸 필요 없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건강하시다면 검사 결과가 그걸 확인해 줄 겁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일찍 알 수 있겠죠. 그 한마디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고 돌아왔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간 효소인 ALT와 AST가 정상보다 높게 상승해 있었고 엘칼라인 포스파테이스 수치 역시 증가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담즙, 정체, 담도 문제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리자 화면에는 약간 확장된 담도 그리고 가벼운 간 염증 소견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배랑 옆구리 쪽이 가렵기 시작하면 극응술록 더 퍼져요. 긁을수록 더 번지고 특히 배 옆구리 쪽으로 가려움이 확산되는 증상.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여유로운 표정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 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선생님?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부터 바꿔 나가면 간은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몇 달만 더 지나면 몸이 훨씬 불편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쉽게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담도가 막히거나 간에 염증이 생기면 담즙이 제자리로 흘러가지 못하고 피부 아래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피부 아래 신경은 이 담즙을 작은 자극 입자처럼 느끼게 되고 그 결과 강한 가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손바닥, 발바닥은 신경 수용체가 가장 많은 부위라 그 가려움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담즙 정체 환자들이 밤에 더 심하게 가려운 이유입니다. 밤이 되면 체온이 살짝 상승하고 혈액순환 패턴이 낮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프진 않지만 작은 부근 반절이 생기고 계속 가려워요. 엄마 중에요. 가려움과 함께 작은 빨간 반점이 올라오지만 아프지는 않은 증상. 그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미리 알려줬는데 제가 전혀 못 들었네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몸의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들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후 우리는 3개월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식습관 조절, 동물성 지방 줄이고 술은 최대한 제한하고 식이섬유 많은 음식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그리고 담즙 정체를 완화하는 약물 치료, 정기적인 체크까지 포함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부했습니다. 하루 중 가려운 시간, 가려움의 정도, 1, 10, 무엇이 더 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줄여주는지 전부 적어두세요. 이걸 몸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몸은 말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증상으로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가려움과 함께 피부가 확힌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몸이 쉽게 피곤해져요. 가려움과 함께 화끈거림,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혹은 이유 없는 피로까지 동반되는 경우 2달 뒤 그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보니 전처럼 계속 발을 긁는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와 앉자마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가려움도 거의 없고요. 잠도 잘 자고 술도 줄였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요. 아내가 제가 몇 살은 젊어졌다네요. 검사 결과 역시 확연히 좋아져 있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 등 다시 진행한 검사에서도 긍정적인 소견만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테니까요. 이런 사례들을 겪을 때마다 저는 더 확신하게 됩니다.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기만 해도 사람은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작은 신호들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네, 가려움, 가벼운 피로, 더부룩함, 진한 소변, 이 모든 것이 몸이 큰 문제가 오기 전에 먼저 보내는 사전 알림입니다. 이명수 씨의 사례 이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다시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아주 특별한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에 가벼운 마비감과 따끔거림이 있음. 이명수 씨의 경우를 겪은 뒤 저는 그냥 조금 가려워서요 하고 오는 사람들을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아주 뚜렷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온몸이 가려워요 라고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면 손바닥만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려울 뿐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보면 긁어서 벌겋게 부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예전 스승님이 제게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는 종종 틀리지만 몸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그 생각이 떠오른 후 저는 동네 보건소에서 작은 건강 상담 모임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을 한 명씩 보는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다른 사람 속에서 발견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가려움이 왜 간과 담도, 건강과 연결되는지 한 번에 명확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모임은 서울의 가을 저녁,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고 바람이 살짝 차가운 시간에 열렸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제 주변에는 각기 다른 나이의 열댓 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70세 박순자 어르신, 항상 손수건을 들고 다니며 가려운 곳을 살짝 눌러 닦는 분. 30대 초반, 최유진 씨,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목이 가려워지는 젊은 여성. 그리고 부부 한 쌍, 이정호 씨와 한미영 씨, 남편의 밤새 계속되는 가려움 때문에 아내가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가려움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본 적 있는 분 계신가요? 거의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몇몇은 멋쩍게 웃었고 몇몇은 서로를 보며 마치 우리 이야기 같네 하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려움 덕분에 병을 초기에 발견한 김여정 어르신의 이야기, 그리고 2달이나 넘게 신호를 무시한 이명수 씨의 이야기. 제가 담즙 정체가 생기면 담즙이 피 속으로 스며들고 그것이 손바닥 발바닥의 신경수용체를 자극해 강한 가려움이 생긴다는 설명을 하자 방안은 갑자기 조용해질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어디선가 볼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혹시 내 몸도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건가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려움 지도라고 부르는 아주 간단한 기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각자 한 장씩 종이를 나눠주고 손바닥, 발바닥을 그린 다음 최근 며칠 동안 가려웠던 부위를 점으로 표시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막상 그려보니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려움이 항상 같은 위치에서 반복되는 사람들, 특히 오른손바닥만 혹은 발바닥의 특정 지점만 가려운 사람들, 그 위치들이
간, 담도, 신경과 연관된 부위와 겹친다는 것을 설명해 주자 그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제일 심하게 가려우면 그건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매우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밤에는 체온이 약간 변하고 이 혈류 흐름이 낮과 달라지면서 피 속에 있는 가려움 유발 물질이 피부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